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만기일에 이제 뭐 증시 지수의 등락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내용들 중심으로 보면 우선 이제 물가 지표는 상당히 놀랍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3%, 전월 대비 증가폭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전년 대비로 따지면 뭐 9%가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긴 하지만 근원 물가는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시장을 크게 떨어지지 않게끔 뭐 이렇게 하락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호재가 될 수는 없는 게 품목별로 보면 무시무시해요. 숫자가 뭐 에너지가 40%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부터 주거 비용 뭐 이런 것들의 숫자가 워낙 세게 올라가고 가장 항목이 높은 게 주거 비용인데,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막 5.6% 올라가는데 이거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드라마틱하게 쭉 떨어지기는 쉽진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겠구나,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다 보니까 불확실성 완화, 뭐 피크 이런 어떤 기대감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올라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세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7월 이거 인상 이제 확률인데 2.50에서 2.75를 예상하는 게 75%가 됐거든요. 이거 1%포인트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확 올라갔고, 다음에 올해 연말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지금 연말 기준금리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는 3.25에서 3.50이 확률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예 그냥 그거보다 훨씬 더 점프를 해서 3.75에서 3.40.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이 좀 더 나온다.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나올지도 몰라. 이런 걸 또 염두한 숫자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뭐 지수가 빠지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이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 인플레이션 숫자 보면 오늘 시장이 되게 빠졌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최근 들어서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 밑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이제 나쁘게 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항상 3월 이후에 볼 때 국제유가는 매달 한 번씩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100달러 밑으로 빠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달러 밑을 빈번하게 이제 줬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야,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기대를 거는 건 지금 2달 연속해서 하락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요때 제외하고 2달 연속해서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하락을 해서 90달러 밑에까지 한번 찍어준다면 원유 시장에 투자했던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도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쩌면 100달러 밑에서 한동안 고정이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만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살아나서 이제 그런 대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이게 선거 얼마 안 남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제일 미국인들한테 큰 문제니까 막 이제 안도감 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 이제 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의 절반을 차지해 버렸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이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 숫자는 이번 달에만 특이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가 빠질 것 같다. 뭐 JP모건 이런 데서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 배럴당 100일에서 105달러 정도로 그칠 거. 사실 저것도 안 됩니다. 저렇게 돼도 겨울 되면 난방휴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100달러 밑에서 고정이 되고 90달러 밑을 한두 번 찍어주고 요 정도 그림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국 정부에서 이제 국제유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뉴스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주가는 뭐 뒷부분에 빠지긴 했지만 호실적인 강세, 그래서 2차 전지주 끌어올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대차 실적 분석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현대차 흐름 괜찮았고, 2차 전지주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반응이 장이 나쁠 때는 하루에 그쳐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또는 이게 장이 괜찮아지기 시작했구나라고 할 때는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라 3, 4일 계속 이제 이어져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린 게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들이 실적이 좋구나, 실적 대비 싸구나라는 인식에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향후에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실적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혹시나 하고 좀 안 좋은 재료는 최강변이 뭐 해가지고 이제 오미크론 중에서 전파력이 엄청나게 센 국내 확진자가 나왔다. 이게 이제 향후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우려도 좀 제기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 주식시장에 이게 좀 변수도 되고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경계스럽게 앞으로 돌아가는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한 건 만기일 동시효과에 들어온 게 있어서 동시효과 전까지는 1,000억 원 이하의 순매수였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괜찮았고 옵션은 풋을 되게 많이 팔았다라는 점은 일단 이제 긍정적.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풋을 팔고 시장 좋을 때 풋 사고 뭐 이게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 치중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시장이 밑으로 앞으로 계속 빠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진 않았고 또 하나는 금융투자가 오늘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가 반복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런 매도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또 매도 압박이 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나쁘지 않다. 바꿔줄 만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생산자 물가 나오거든요. 예상은 10.7%, 근원은 8.1%인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증가했을 걸로 봤기 때문에 증가했을 걸로 본 거에서 더 나온 거하고 지금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거야. 아예 예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온다라면 또 이것도 충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 빠지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생산자 물가는 좀 떨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6월은 어떨지 몰라도 7월은 이미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자 물가가 좀 잘 나와야 된다.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수급. 이게 만기일이 지났는데, 만기 지수 맞추느라고 외국인 기관이 특히 이제 뭐 이런 대형주 가지고 지수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라는 변수가 제거되고 나서의 대형주 움직임. 요거 이제 중요하죠.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의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붙어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7일 중에서 6일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폭은 별로 크진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어쨌든 반도체주가 계속 올라가 주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에 돌아가는 흐름,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95달러 박스권 95, 115에서 95 밑으로 좀 쳐주고 내려가 주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미증시에서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주는 뭐 딱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코스피가 저점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저점이 높아지는 거 보면 좋아 보이는데 나쁜 건 뭐냐면 2340에서 계속 막혀요. 희한하게. 2340 막히고 돌파 하나보다 했는데 결국 내려와서 다시 그게 또 정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매수 주체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들이 저거를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는 또 이 추세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게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320 아래쪽 정도 다음에 이제 상단은 이게 지지가 되면서 2340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고 매수 주체가 등장하고 외국 기관이 만기 이후에도 전차 군단을 매수해 준다면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막힘, 지지 이 패턴이 만기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이걸 또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이야기 드릴 게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